단항식과 다항식 계산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동류항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말해요.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항이 되는 거죠. 계산 방법은 괄호를 먼저 풀어줍니다. 다음으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는데요. 괄호를 푸는 순서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푸는 게 좀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대괄호죠. x 마이너스 중괄호 4x의 제곱 마이너스 소괄호 2x 마이너스 3 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괄호 안에 동량이 없죠. 그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대괄호는 중괄호로 되겠죠. 마이너스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뀌고 다시 한번 소괄호 안에 동량이 있는지 보는데 없죠. 그럼 다시 한번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풀어주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소괄호 x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소괄호 안에 x와 2x가 동류항이에요. 먼저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인데 여기서 동량이 있죠.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이 동량이므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요. 동류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분배 법칙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4a 곱하기 2a 플러스 3b를 볼까요? 그럼 앞에 있는 4a를 2a 한번 곱하고 플러스 다시 한번 3b에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4a 곱하기 2a 플러스 4a 곱하기 3b가 되고요. 8a 제곱 플러스 12ab로 계산할 수 있는데 동량이 없죠. 그럼 멈추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a 곱하기 a 플러스 4b 마이너스 2a 곱하기 3a 플러스 b인데요. 분배 법칙을 각각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해주면 전개해서 계산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4ab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데 a의 제곱과 마이너스 6a 제곱이 동류항 또 4ab와 마이너스 2ab가 동류항이죠. 교환 법칙을 사용하고 결합 법칙을 사용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2ab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눗셈은 반드시 역수의 곱셈으로 계산하세요. 이게 제일 편리합니다. 그러면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의 형태로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3a 제곱 플러스 6ab 나누기 3a인데요. 이 나누기 3a 뒤에 거를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는 거죠. 곱하기 3a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3a 제곱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6ab 곱하기 3a 분의 1이 되겠죠. 분모 분자에서 공통인 인수를 나눠주면 a 플러스 2b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6x의 제곱 y 마이너스 3xy 나누기 마이너스 3xy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나누기 마이너스 3xy를 이렇게 역수의 곱셈으로 나눠서 그럼 분모에 곱하게 되겠죠. 역수의 곱셈을 하면 분모로 가니까 마이너스 3xy 분의 6x의 제곱 y 마이너스 3xy를 각각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서 공통인수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두 다항식의 곱셈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이 식의 성립함은 직사각형의 넓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 a와 b가 되겠죠. 세로의 길이가 c 플러스 d, c, d가 되겠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먼저 이 빨간 부분 a 곱하기 c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노란 부분은 b 곱하기 c가 되겠고 그 다음 아래 부분도 a 곱하기 d가 되겠고 이 파란색 부분은 b 곱하기 d가 되겠죠. 이 네 개 영역의 넓이의 합이 바로 왼쪽에 직사각형의 넓이 계산하는 식이 되겠죠. 성립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분배 법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이미 배웠죠. 그래서 뒤에는 c 플러스 d를 대문자 m으로 치환하게 되면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의 형태가 되잖아요. 분배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m에다가 c 플러스 d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위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두 다항식의 곱셈을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서 사용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a를 뒤에 있는 두 개의 항에다가 곱한 다음에 플러스 다음에는 b를 두 개의 항에다가 곱한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다가 식을 계산해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2b 곱하기 20 마이너스 4d인데요. 먼저 a를 가지고 20와 마이너스 4d에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2b를 가지고 20와 마이너스 4d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전개한 다음에 식을 계산한 다음에 2ac 마이너스 4ad 플러스 4bc 마이너스 8bd가 되는데 동류항이 있는지 꼭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다항식의 곱셈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셈에도 상관없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x를
뒤에 있는 세 개의 항에다 차례대로 곱하는 거예요. 4x-2y 플러스 1에다가 식을 씁니다. 다음에 이제 3이 되겠죠. 3을 뒤에 있는 세 개의 항 4x-2y 플러스 1애들 차례대로 곱해서 더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각각을 계산해서 전개해 주는 거예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 플러스 12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인데요. 동량이 있죠. x와 12x가 동량이에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 개의 문자가 있을 때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보통 정리해서 씁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례대로 쓰는데요.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자 x가 있다면 x의 2차, 1차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3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으로 식을 쓰면 됩니다.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